유명한 딸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분명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신의 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경받고 사랑받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봐 주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귀여운 요리를 만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멋진 추억 속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 속에서는 아직도 사랑하는 엄마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 요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벌써 2년 가까이 그 딸은 제 집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다녀왔어 라고 웃으며 돌아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백 개의 영상에서 이야기된 그 어머니로서 오늘도 이 낡은 집에서 잡음 섞인 라디오를 들으며 젓가락 한 벌만 놓인 식탁에 앉아 있어요. 저는 김영자 77세예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돌아가신 남편 김 씨가 남겨준 작은 목조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물을 끓여 보리차를 우려내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방 안으로 들여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활동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은 영원히 침묵할 테니까요. 제사상에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 남편의 영정에 인사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보, 차 마실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게 말하며 2개의 찻잔에 차를 따르죠. 하나는 제게, 또 하나는 제사상 앞에.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습관처럼. 혼자 사는 생활에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딸 지은이가 서울로 이사간 후 저는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 든 사람은 많은 걸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지은이는 올해 34살, 아주 유명해요. 깔끔한 생활, 청소기술, 귀여운 밥상 등을 테마로 한 유튜버예요.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고 잡지나 TV에서도 소개되며 자랑스러운 딸이라고까지 불렸어요. TV에서 처음 딸의 모습을 본 때 부드러운 한복을 입고 부드럽게 말린 머리에 촉촉한 눈동자, 완벽한 미소. 제가 아는 딸과는 달라 보였어요. 지은이는 영상에서 자주 말했어요. 이 된장국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깨끗 좋아하시고 정리 잘하셨어요. 엄마, 지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지도 몰라요. 시청자들은 그런 그녀를 부모 생각 깊은 딸이라고 칭찬했어요. 댓글란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지은 씨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랑 사이 좋아서 부러워. 저는 탓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를 뿐이니까요. 여기 2년, 딸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화가 울리지 않았어요. 한 통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지은아, 다음에 밥 먹으러 올래?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됐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2번째 때는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음이 몇 번 울린 후 끊어졌어요. 저는 분명 바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3번째에 겨우 돌아온 건 엄마 미안, 지금 촬영 중이야. 다음에 그게 벌써 700일 이상 전 일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했나 하고 뭔가 미움받을 말을 했나 하고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웃는 사진.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떡을 치는 사진. 처음 나쁜 점수를 받아 울면서 제 팔 안에서 잠든 사진.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마루대. 어머니였던 날들을 조금이라도 손에 남기려는 듯이 어느 날 갑자기 딸의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새로운 영상. 제목은 작은 아파트에서 보내는 귀여운 하루, 지은 스타일. 그 안에서 딸은 냉장고를 열고 어떤 보관 용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자주 만들어주신 요리예요. 그렇게 말하며 가슴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그냥 멍하니 봤어요. 감동한 게 아니에요. 가슴이 조여온 건 그 요리의 만드는 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사라진 후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웃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딸이 유명해졌다고 언제 올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바쁜가 봐. 시간이 나면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얼굴을 들면 제 눈에 떨림이 보일까 봐. 제 매일 식사는 흰 쌀밥에 삶은 채소뿐. 그리고 옅은 된장국. 이제 복잡한 요리는 하지 않아요. 함께 먹는 사람도 없어요. 맛있네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더 줄까? 라고 물을 상대도 없어요. 저는 한번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가 팬클럽 등록에 썼던 주소로 몰래 보냈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그 편지는 마음을 담아 지금 제 나이로 쓸 수 있는 가장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조금이라도 돌아와주면. 엄마가 누구였는지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역시 누구에게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저는 멍하니 검은 전화를 바라봐요. 침대 바로 옆에 놓인 전화. 언젠가 밤중에 그 아이로부터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밤이 몇 번 지나도 들리는 건 시계 소리뿐. 전화는 울리지 않아요. 메시지도 오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아무도 엄마 다녀왔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년 생일 저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서울에서 온 그 상자 안에는 수입 과자와 인쇄된 카드. 생일 축하해. 언제까지나 사랑해. 손글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옛날 딸이라면 카드에 꽃그림을 그려줬을 텐데. 하지만 그 소포에는 차가운 인쇄 글씨뿐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생각했어요. 만약 이 집 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만약 내가 죽으면 누가 발견할까? 어쩌면 저는 실종자 목록의 마지막 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요. 영상 속에서 귀여운 추억으로 이야기되는 존재가 된 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어머니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쇼핑 가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게 된 게 저는 언젠가 유명한 딸을 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유명해지는 건 딸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딸은 너무 바빠요. 화려한 그 삶 안에 어머니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걸. 그날 일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흐린 하늘의 경기도, 차가운 바람이 낡은 나무 창틀에 부딪혔어요. 저는 바닥을 닦은 참이었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등옷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어요. 의자에 앉으니 조금 어지럽고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졌어요. 나이 탓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매일 밤 잠이 얕아서일지도. 조금만이라도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검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딸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 뚜뚜. 고요한 집 안에서 호추름이 허무하게 울려요. 그리고 겨우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여야 하는데
어딘가 멀고 아픈 거였어요. 엄마, 지금 라이브 중이야. 다음에. 그 한마디로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아직 수화기를 쥔 채 통화 종료에 뚜 소리가 귀에 남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창밖 회색 하늘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경기도 하늘처럼 제 마음도 완전히 회색으로 흐려졌어요.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속이 뻥 뚫린 듯한 느낌만 남았어요. 물론 이해하고 있었어요. 딸은 바빠요. 유명인이니까 촬영, 계약, 스폰서 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줏도 물어보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을 어머니로서 딸에게 전화하는 마지막 날이었다면 그 아이는 후회할까? 아니면 엄마, 지금 바빠. 이 세 단어가 우리 모녀의 마지막 대화가 될까? 사람들은 자주 말해요.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기쁨이다라고. 하지만 가끔 저는 생각해요. 자녀의 성공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기 위한 문일지도 모른다고. 그 아이의 세계는 스포트라이트에 비추어주고 찬사와 좋아요가 날아다니는 곳. 그리고 저는 마른 국화꽃 곁에서 차가운 차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지은이는 서울에 살아요. 유명 가구 브랜드가 스폰서로 붙은 아파트에서 새 수납장 제공받았어요. 라고 말하며 교과서처럼 정리된 방 투어. 영상을 올렸어요. 카메라 앵글은 완벽했어요. 새 하얀 시트, 관엽식물, 일다만책 옆에 놓인 멋진 커피컵. 하지만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지은이 옆집에 산다는 여자아이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실을 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상적인 생활로 칭찬받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여준 건 몇 장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몰래 사진. 거실에는 PR 상품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욕실은 더러운 채 사용한 타월이 산처럼 쌓여. 인스턴트 라면 용기, 배달 음식 찌꺼기가 방치되어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건 일시적으로 정리된 단 하나의 촬영용 구석. 그 바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저와 함께 빗자루 잡는 법을 배우고 타월 접는 법을 배웠을 텐데 설마 그런 아이가 깔끔한 생활을 연기하는 삶을 선택할 줄이야. 모두 소품이었어요. 진짜 집은 쓰레기 더미. 엄마에게 배웠어요. 엄마는 정리 달인이었어요. 라는 말들도 재활용된 추억 소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탓하지 않아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탓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 전화가 끊어진 날부터 저는 2번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전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아둔 채. 하지만 저는 알아요. 더 이상 울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 후로의 날들, 저는 일기를 자주 쓰게 됐어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쓰다 보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조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줄이에요. 오늘 엄마가 전화 걸었어. 딸은 기다려라고 했어.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엄마의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저는 낡은 앨범을 열었어요. 5살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달려오는 사진. 작은 손에 크레용으로 그린 엉망진창 그림. 이거 엄마야.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기뻐서 울어버렸던 걸. 그때의 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열 때마다 저는 귀여운 추억 속에 밀어넣어진 과거의 존재로 등장해요. 옛날에 엄마가 라는 한마디로
제 등장은 끝나요. 댓글에는 엄마에게 감사해서 대단해. 그런 말들이 줄지어요. 저는 웃으며 화면을 닫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해요. 그 감사의 마음이 딸의 발걸음을 이 집으로 향하게 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낡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한 장에 손수건이 나왔어요. 지은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를 위해 자수한 거예요. 저는 그 손수건을 몇 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는 정말 어머니였어 라고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집은 이제 낡았어요. 천장에는 금이 가고 벽에는 얼룩이 퍼지고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내요. 하지만 저는 수리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 가끔 툇마루에 마른 국화꽃을 보며 생각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매일 보리차를 우려내고 테이블을 닦고 벽을 보며 일기를 쓰는 그런 매일을 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일까? 저는 알아요. 이 나이가 되면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자녀에게 폐해 끼치지 말기, 불평하지 말기, 탓하지 말기.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어준 적이 있을까? 할머니, 폐 끼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나이 든 사람에게도 가끔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이 집 안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면 지은이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분명 놀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라이브 방송에서 울겠죠.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울컥해, 부모 생각 깊어라고 댓글 달겠죠. 그리고 슬픈 음악과 옛 사진을 붙여 엄마 추억 영상이 공개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분명 이렇게 마무리될 거예요. 더 일찍 돌아갈 걸 그랬어. 나는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영상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콘텐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요. 한 번이면 돼요. 단 한 번이면 돼서. 딸과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은 저는 이제 내 생일 같은 건 잊혔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오늘도 아침부터 주 또 기다렸어요. 대나무 숲 너머로 해가 지는 때까지 테이블을 차리고 또 한 벌에 젓가락과 그릇을 나란히 놓아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지만 결국 저는 혼자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와 싱거운 죽뿐인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젓가락도 꽃도 두 사람분 차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혼자 먹었어요. 다른 점은 그날은 조금 일찍 식탁을 치웠다는 거. 기뻐서가 아니라 밤이 와서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8시쯤 옆집 박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영자 씨, 좀 봐요.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내민 화면을 봤어요. 거기 비친 건 지은이, 제 딸의 사진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뒤에서 안고 둘 다 웃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지은이가 서울로 상경한 직후 설날에 만나러 가서 함께 초래청에 가고 돌아오며 단골 국수집에 들른 때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말 소중한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에 붙은 글을 보고 저는 무심코 손이 멈췄어요.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엄마. 외로우실까? 엄마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그때처럼 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지은 씨, 효녀네. 울었어. 모녀 좋다. 닮았어. 멋진 모녀.
바쁜데도 엄마 생각 제대로 해서 대단해. 저는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어요. 감동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늘 밤 8시 딱 올린 거야.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봐, 제대로 기억하고 있잖아.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박 씨를 탓할 마음은 없어요. 그녀는 모르니까요. 딸은 게시물로 나를 떠올렸지만 전화로 떠올리지는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SNS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내 생일을 떠올려 줬을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로서의 나를 떠올려 줬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씨에게 부탁했어요. SNS 어떻게 시작해? 80 가까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한 글자씩 초등학생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시간 걸려 저는 겨우 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세계에 발을 들였어요. 지은이의 프로필 페이지는 빛으로 가득한 무대 같았어요. 정돈된 구도의 사진, 정성 들인 캡션, 밝은 미소, 깔끔한 내용.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어요. 어느 영상에서도 우리 엄마는 이라고 마치 지금도 내가 거기 있는 듯 이야기해줘요. 하지만 저는 없어요. 그 아이가 최근 뭘 먹는지, 건강한지, 우울한지, 어젯밤 제대로 잤는지조차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조회수와 댓글수 뿐이에요. 어느 영상을 찾았어요. 제목은 이래요. 우리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여자는 마음속부터 방구석까지 깨끗하게 해야 해라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닫았어요. 딸 방의 구석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이미 알아요. 쓰레기, 썩은 음식, 산처럼 쌓인 PR 상품 상자. 그리고 마음속은 더 이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마음에는 더 이상 영자라는 이름의 자리가 없으니까요. 모든 게시물을 다 본 후 저는 노트를 열고 이렇게 썼어요. 3월 8일. 오늘은 내 생일. 딸은 전화 안 줬어. 하지만 옛 사진은 게시했어.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어. 현실의 나는 화면 보며 한숨을 쉬었어. 그게 전부. 저는 댓글도 안 달았어요. 메시지도 안 보냈어요. 그 아이 세계에 나는 그냥 연출된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실히 하나의 공허가 생겼어요. 명확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 저는 버려진 거예요. 하지만 재활용된 거예요. 귀여운 소품으로, 좋은 어머니의 상징으로 네모난 화면 안에서.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잡음 섞인 낡은 라디오에서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고향, 어머니와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 돌아가고 싶어 그곳으로,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게 기다려주는 사람 같은 건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상에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 정말 유명해졌어. 하지만 우리 집 잊어버린 것 같아. 연기가 꼬불꼬불 피어오르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툇마루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국화 잎을 굴려갈 뿐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생일로부터 사흘 후 밤. 모든 게 고요해진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단 밤이에요. 저는 그 게시물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둘이 안고 있는 낡은 사진. 붙은 말은 애틋함을 자아내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세요. 지금도 외로우실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속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읽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어떻게든 알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나? 아니면 역할을 연기하는 것뿐인가? 저는 댓글란으로 스크롤했어요. 거기에는 언제나처럼 찬사와 감동의 목소리가 줄지었고 엄마와의 추억 더 듣고 싶어 라는 댓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걸 했어요. 댓글을 썼어요. 단 한 줄뿐. 엄마는 외로워요. 네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이모지도 강한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몇 달,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넣어둔 본심이 한숨처럼 손끝에서 스르륵 새어나온 거예요. 저는 보내기를 눌렀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면 누군가 눈에 띌지도, 어쩌면 딸 눈에 띌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닫고 2번 다시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루대. 2년 동안 가슴 위에 무겁게 얹힌 돌이 드디어 굴러 떨어진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을 열자마자 옆집 박 씨가 안세고편에 뛰어왔어요. 영자씨, 대체 무슨 짓 한 거야? 그 댓글 인터넷 전체에 퍼졌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지은이 게시물에는 30만 개가 넘는 반응이 붙었어요. 그리고 제 댓글이 스크린샷되어 여기저기 SNS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잊힌 어머니의 본심. 유명인의 이면. 모녀의 유대는 콘텐츠가 아니야. 울은 사람도 있었어요. 화낸 사람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도구처럼 쓰네. 어머니가 이런 댓글 남기는 게 너무 슬퍼.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제 한마디가 이렇게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황함과 그리고 공포까지 느꼈어요. 저는 딸을 상처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줬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제가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유선 전화가 울렸어요. 오랜만에 호출 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엄마.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낮고 팽팽하고 화 이외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무슨 꿍꿍이야?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그냥, 엄마 때문에 내 일 엉망됐다는 거 알아?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나? 아니면 화를 참고 있었나? 계약 날아갔어. 악플, 기자 전화, 불타오름. 엄마, 그걸로 만족해?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 건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다 망치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엄마, 결국 뭐가 원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 저는 아무것도 원한 게 아니에요. 돈도 요구한 적 없어요. 돌아오라고 조른 적도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 쓴 것뿐이에요. 단 한마디. 하지만 딸의 세계에서는 그것조차 너무 많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망칠 생각 없었어. 그냥 그날은 엄마 생일이었어. 지은이가 옛 사진 게시해 준 거 기뻤어. 하지만 돌아오진 않았어. 엄마, 그때 생각했어. 자신은 그냥 사진이구나 라고. 전화 너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이윽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좀 조용하고 작아서 엄마는 몰라.
엄마나 가족 위해 일하는 거야. 엄마,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 저는 향영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생각했어. 그렇게 감동적인 글 쓸 수 있다면 30초만이라도 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다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은이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놓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움만 남았어요. 가슴 속에서 스멀스멀 차가워지는 감각. 어쩌면 이 본심을 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조용히 전화를 열어봤어요. 제 댓글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도착해 있었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아요. 할머니 안아주고 싶어요. 나도 옛날 지은이 같았어. 잘못했다고 지금은 알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어요. 좋아요도 하트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쓴 게 아니니까요. 제가 원한 건 단 한 통의 전화. 가식 없는 진짜 신경 쓰고 있어 라는 목소리. 카메라도 조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온기. 그뿐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로 모든 게 진정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얼굴도 안 씻었을 때 박 씨가 앞치마 차림으로 현관을 두드렸어요. 영자 씨, 딸이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야. 울고 있어. 저는 놀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둘러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열자. 거기 익숙한 얼굴이 비쳤어요. 지은이었어요. 화장 안 하고 눈은 붉고 손에는 티슈.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딸 아니에요. 엄마 일 제대로 사랑해요. 하지만 그냥 너무 바빴어요. 일, 계약, SNS, 뭐가 옳은지 모르겠고 균형 같은 거 못 잡았어요. 눈물이 넘쳤어요. 진짜 눈물인지 제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만 탓해줘. 유명인이란 정말 힘들지. 진심으로 울어. 이건 거짓 아냐. 그런 댓글이 차례차례 흘렀어요. 하지만 조금씩 진실이 밝혀졌어요. 몇몇 시청자, 아마 옛날부터 팬들이 지은이의 과거 게시물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차례차례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작년 추석 일 때문에 못 가라고 게시한 그날 그녀는 제주도 리조트에서 스토리를 올렸어요. 재작년 설 엄마 간병 영상으로 업로드된 영상도 실제는 재현 VTR로 저는 집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이 2년 동안 나와 함께 찍은 새 사진은 한 장도 없고 업로드된 건 모두 옛 사진에 필터 씌운 것뿐이었어요. 가족과 마주하기 위해 휴식 중이라고 했던 그 기간에도 그 아이는 화장품 PR 계약을 맺고 패션 룩북 촬영에도 나갔어요. 인터넷상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차례차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랑한다면 왜 만나러 안 가? 사랑은 예쁜 캡션만으로 전해지지 않아. 세상에 사과는 쉽지만 어머니에게는 사과했어. 그리고 환카한 엄마에게 전화해 지은이 트렌드에 올랐어요. 이윽고 미디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방 TV국이 제 집까지 취재 왔어요. 현관 앞에 선 건 젊은 여성 기자였어요. 정중히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 어머님 되십니까? 조금만 말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여성을 봤어요. 지은이와 잘 닮았어요. 나이도 비슷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정장 차림. 마루대 옛 지은이를 보는 듯 했어요.
한동안 침묵하던 저는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나는 동정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이면 돼요. 딸이 진심으로 현관을 노크해주기만 하면 돼요. 카메라도, 라이브 방송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딸, 그때처럼 그뿐이면 돼요.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그 이상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지은이로부터였어요. 하지만 그건 영상에서 보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시청자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아이도 아니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린 건 화를 품은 한 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미디어에 무슨 말 한 거야? 저는 숨을 죽였어요. 말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뭐 하려는 거야? 내 인생 다 망치려는 거야? 엄마, 나 세상에서 미움받게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돌아와서 노크해라고. 그뿐이었어.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압박 속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피해자처럼 생각하지만 제일 상처받은 건 나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 안에 닿을 자리가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 매일 밤처럼 전화를 걸어오게 됐어요. 화내는 날도 있었어요. 우는 날도 있었어요. 침묵하며 제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귀 기울일 뿐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매일 밤 수화기를 놓을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줏도 발았어요. 딸로부터의 전화를. 그리고 지금 확실히 전화는 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 전화 안에 한 번도 엄마, 괜찮아 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느 밤 딸은 소리쳤어요. 엄마, 대체 뭐가 원하는 거야? 돈? 사과 영상? 아니면 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거?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해. 그냥 집 문 노크해줘. 진짜로. 라이브 방송 말고 그냥 돌아와줘. 그 직후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고요하고 깨끗하고 낡은 나무 창에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카메라 없어요. 엄마 대단해 라고 칭찬해줄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건 저와 조금 식은 차뿐. 저는 다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122일째 딸로부터 전화 왔어. 하지만 그건 화의 말이었어. 괜찮아? 라고는 안 물었어. 뭐 먹었어? 라고도. 인터넷은 소란스럽대. 하지만 이 방에는 아무도 없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주목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어머니로서 한 번 더 딸을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스크린 안이 아니라 현실의 이 손으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계절을 넘겨왔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떤 폭풍도 언젠가는 그친다는 걸. 그건 인터넷상의 폭풍이라도 같아요. 딸 지은이가 매일 밤처럼 화를 쏟아냈던 그 폭풍 같은 날들도 언젠가 조용히 끝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 전화는 울리지 않아요. 탓하는 목소리도, 눈물 섞인 변명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마루대 모든 게 침묵 속으로 떨어진 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웃들이 알려줬어요. 지은이 스폰서 다 끊겼대. 댓글란도 닫았대. 팬클럽도 해산했다는 소문이야. 저는 SNS도 안 해요. 뉴스 앱도 안 봐요. 저는 너무 많이 알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알아버리면 마음이 다시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언젠가 어머니였어요. 지금의 저는 손수첩의 일기를 쓰는 노인이에요. 그뿐이에요. 몇 주 후 저는 그 낡은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노크하는 소리도 없어요. 엄마, 다녀왔어. 라는 목소리도 없어요. 있는 건 저녁, 벽에 비친 제 그림자뿐. 그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조용히 녹아가는 걸 그냥 멍하니 봤어요. 저는 상안의 작은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제가 지은이 어머니라는 걸 몰라요. 아무도 제게 TV 나온 적 있으세요? 라고 안 물어요. 저는 거기서 평범한 노부인으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타월을 접고 꽃에 물을 주고 차를 우려내고 조용히 일기를 써요. 아무도 촬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공유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있는 건 아침마다 울리는 새소리와 연차의 부드러운 향뿐.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라인 계정도 삭제했어요. 모든 통신기기에 전원을 껐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언젠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딸이 정말 찾아준다면 그건 마음으로 찾아줄 거야. 하지만 인터넷으로만 찾는다면 그때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어느 날 오후 서울에서 작은 소포가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영자님께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 아직 작았던 지은이를 제가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고 봄빛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잘 기억해요. 이전 앨범에 붙여뒀는데 언제 잃어버린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과 함께 볼펜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글씨는 조금 기울고 희미하게 떨렸어요. 엄마께 미안해요. 맞아서가 아니에요. 계약 끊겨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나는 빛을 선택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빛 속으로 데려간 건 언젠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준 어머니였어요. 만약 카메라 앞에서만 울며 용서를 구하려 했다면 엄마는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때만 엄마에게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그 편지를 오랜 시간 가슴 앞에서 안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은 이미 그 낡은 집에 놓아두고 왔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고 조용히 편지 뒷면에 적었어요. 영상 사과는 필요 없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엄마는 그뿐으로 용서할게.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새 봉투에 넣었어요. 받는 사람 주소는 쓰지 않고 주소도 적지 않고 그냥 보낸 사람 주소로 조용히 돌려보냈어요. 그녀가 읽어줄지 저는 몰라요. 정말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제게는 알겠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처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라는 인간의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을 뿐. PR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진짜 자신으로 살아주면 돼. 사과의 말 같은 건 엄마는 바라지 않아. 엄마가 바라는 건 영상을 돌리지 않고 조용히 집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아이. 그 후로 저는 다시 요양원에서의 날들로 돌아갔어요. 아침이 오면 차를 우려내고 노트에 조금씩 일기를 써요. 툇마루에 떨어진 단풍잎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어요. 아무도 제게 옛날에 TV 나온 적 있으세요? 라고 안 물어요. 하지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니까요. 저는 지은이의 어머니였어요. 언젠가. 그리고 어쩌면 다시 언젠가. 단, 그건 스크린 안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정말 문을 노크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엄마, 다녀왔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 차를 우려내고 새 젓가락을 눈앞에 조용히 놓아줄게요. 저는 이 시설에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몇 달일지도 벌써 1년 가까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세지 않아요.
경기도 낡은 집을 나온 후 기다리기를 그만뒀으니까요. 더 이상 그 환상 같은 노크 소리도 돌아올까? 라고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물음도 모두 놓아버렸어요. 지금의 제게 있는 건 그냥 평온한 아침. 태양이 소나무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무 복도에 부드럽게 빛이 스미는 그런 날들. 저는 스마트폰도 안 써요. 누구에게 최신 정보를 알려달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간호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김 씨, 딸님 영상, 정말 사과 영상 올리셨어요.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는요, 진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짜를 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가 언젠가 제게 향했던 애정을 저는 부정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카메라의 빛을 선택한 아이를 눈의 빛으로 다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독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 허구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현실을 살아요. 여기서 저는 자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더 이상 옛날처럼 안 돼요. 바늘 움직임도 조금씩 느려졌어요. 하지만 한 땀 한 땀에 저는 진짜 맥박을 담아요. 말로 할 수 없던 마음을 천에 꿰매요. 어느 손수건에는 이렇게 자수했어요. 너는 어머니를 잊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머니는 너를 10달 열을 안고 있었어. 그것만은 사라지지 않아. 또 하나에는 이렇게 썼어요. 노인은 동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라고 불리는 것만으로 그뿐으로 충분해. 요양원에는 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옆방에는 언젠가 국어 선생이었던 여성. 복도 끝에는 인천에서 빵집했던 남성. 우리는 서로 많은 걸 묻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가끔 같은 자수무늬를 꿰매며 평온하게 시간을 쌓아요. 아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아요. 아무도 방송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루대 어느 하루도 누구에게도 게시되지 않는 한 페이지로 정성 들여 살아요. 어느 날 젊은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 씨, 딸님 정말 유명하셨죠? 사실 저 전에 그녀 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자 씨가 훨씬 더 멋져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자랑도 자만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신기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잊힐 때는 한 줄 댓글도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때는 상징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저는 둘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어머니도 유명한 노인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살고 싶어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저는 방에 앉아 창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멍하니 봤어요. 저는 손수건 끝에 마지막 한마디를 꿰맸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부모가 침묵하기 전에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같은 건 묻지 마세요. 저는 알았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왔다 해도 그 매화나무 아래에서 제게 안겼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연기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화내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기대할 힘이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설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만약 딸님이 정말 돌아오시면 영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차를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항상처럼 할게요. 부엌에 가서 국 한 그릇 끓여요. 왜 이제야? 라고는 안 물어요. 어디 있었어? 라고도 안 물어요. 저는 그냥 젓가락을 조용히 눈앞에 놓고 이렇게 말할 뿐일 거예요. 먹어. 식겠다. 그리고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페이지를 덧붙였어요. 나는 언젠가 단 한마디 댓글을 남겼어요. 그건 폭풍을 불렀고 딸을 울렸고 나 자신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쌓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있었기에 나는 이 노년의 날들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말에는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위의 빛 속에서 잠든 누군가를 깨우는 힘이 있어요. 저는 노트를 닫았어요. 그리고 차탁 위에 놓인 낡은 촛불을 조용히 불어 껐어요. 저녁 바람이 창가로 스치고 정원에서 야국화 향이 사르르 떠올랐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조용히 손을 뻗어 방금 꿰맨 손수건을 만졌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만약 언젠가, 정말 언젠가 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손을 떨지 않게 그냥 줏도 진실 속에서 살아온 한 어머니로서.